옛날 수학자들, 일반인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막 여러분 수학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막 맨날 배울 때마다 이거 왜 배워요? 쓰지도 않을 거. 지수로고 왜 배워요? 삼각함수 왜 배워요? 미분 왜 배워요? 적분 왜 배워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고 이게 왜 일반 사람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어, 요청이 돼서 만들어냈다고 보면 돼. 자, 간단하게 그 정적분은 어디에서 나왔냐? 자, 여러분 좀 함수 그래프 중에 좀 심플한 함수, 지수 함수 한번 생각해 볼까? y는 fx가 뭐 이렇게 생겼어. 예.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여기가 그럼 fa겠네. 그럼 여기가 fb겠죠? 어려운 거 아니지요? 옛날 사람들이 궁금했던 건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넓이가 얼마냐 하는 게 궁금했던 거야. 좀 정확하게. 예를 들면 돈이 조금 처음에 여러분들이 돈을 막 모았다고 칩시다. 작은 돈이 모으면 이제 약간 목돈이라고 큰 돈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큰 돈이 되면 거래할 수 있는 큰 물건을 사고 파는 건 뭐가 있게요? 대표적이요. 다 부동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돼? 뭐 땅이 됐든지 집이 됐든지 기타 큰 거. 이해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을 사고 파는데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정확한 면적이 중요할 거 아니야. 그냥 이거 100평입니다. 또는 100제곱미터에 어떻게 하냐고. 이해되죠? 옛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다 궁금했던 거야.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왜? 기본이 여러분 삼각형,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걸 여러분이 아니까. 이해돼요? 그런데 얘 면적을 구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되는 건 X축 문제 없어요. X는 A 문제 없어. X는 B 문제 없어. 어디가 문제야? Y는 fx 여기가 곡선이기 때문에 문제야.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밭이나 땅이나 이렇게 땅이 딱 이게 구획 정리되지 않은 땅들은 네모일 수가 없잖아. 이해되지? 막 아무렇게나 생기는 거야. 그럼 그걸 면적을 채워줘야지. 옛날 사람도 그게 구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떤 개념을 했냐? 자, 이거 처음에 제대로 넓이는 못 구하지만 근사값, 비슷한 값을 구하려는 아이디어를 낸 게 처음 아이디어가 여기 면적을 이렇게 잘라 보겠다 이런 거지. 예. 이렇게 잘라서 봤더니 오차는 생기지만 약간 더 잡아줄까요? 더 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더 잡아봅시다. 이해돼요? 더 잡는 거의 의미? 이렇게 조금씩 더 잡았더니 이제는 면적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막대처럼 생겼지만 이제는 직사각형이잖아. 이해돼? 그러면 A에서 B까지를 N개로 자른다고 생각해봐. N개로. 그러면 여기 가로 길이 하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B에서 A를 뺀 거를 N개로 나눴다. 이게 가로의 길이. 맞지?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처음 생기는 이 막대, 직사각형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자, 이 친구가 좀 복잡하게 보이니 얘를 델타 X라고 하자고. 그러면 여긴 델타 X가 N개가 있는 거야. 맞지? 가로의 길이가 델타 X면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돼? 첫 번째,
첫 번째 그 세로의 길이는 여기 합니다. 어떻게 돼? 세로의 길이 f a 플러스 델타 x야. 이해돼? 그럼 두 번째 친구의 세로의 길이는 얼마일까? 델타 x가 두 개 들어간 f값. 이해돼? 아, 그러면 이 친구 다 더하는 개념은 이렇게 되겠네. 어떤 개념? 가로의 길이는 계속 델타 x야. 세로의 길이가 처음 애가 a 플러스 델타 x가 되고 두 번째가 가로의 길이가 델타 x고 세로의 길이가 f a 플러스 2 델타 x야. 세 번째가 가로의 길이는 델타 x고 세로의 길이는 f a 플러스 3 델타 x야. 맞아요? 요렇게 쭉 가다가 그럼 맨 마지막 친구는 뭐가 될까요? 가로의 길이는 델타 x고 세로의 길이는 f a 플러스 n 곱하기 델타 x가 되겠죠. 이게 뭐 b 이렇게 돼도 돼요. 이해돼? b 마이너스 a. 아, 이게 b 마이너스 a니까 a 사라지면 f b 값하고 같아지는 거지. 이해돼? 이거를 여러분이 시그마를 써서 표현할 수 있겠지. 시그마를 써서. 어떻게? 가로의 길이는 계속 델타 x고요. 세로의 길이는 계속 어디가 커지고 있어? a 플러스 k 델타 x. 이해돼? 그러면 시그마를 표현해냅시다. 저 델타 x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 시그마를 써서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델타 x 곱하기 f a 플러스 k 델타 x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자,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공간의 면적이야? 아니란 말이야. 근사값이란 말이야. 비슷한 값. 그러면 문제는 뭐야? 수학자들이. 그럼 정확하게 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근사값 말고. 그러면 자, 실제 구해봤더니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걸 10개로 쪼갰어. 10개로 쪼개니까 오차가 좀 커. 이렇게 더 잡아준 공간이. 걔를 20개로 잘랐어. 그 오차가 좀 줄어들어. 30개로 잘랐더니 더 줄어들어. 50개로 잘랐더니 더 줄어들어. 100개로 자르면 더 줄어들겠지. 그럼 오차를 없애는 아이디어. 그게 뭐야? 여러분 그냥 생각했다는 거. 어떤 아이디어? 이 쪼개는 걸 완전 많이 쪼개는 개념? 뭘 접목시키면 돼? 수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개념이 뭐야? 극한. 아, 저 n을 완전 많이 쪼개볼까? 이해돼? 그 개념이 중요한 거야. 수학자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아, 그러면 이 n을 엄청 많이 쪼개보자. 거의 종이장보다도 더 얇게. 아,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 잘라. 실질적으로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자른다는 의미지. 아, 그랬더니 얘의 극한값 뭐야? 리미티드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델타 x 곱하기 fa 플러스 k 델타 x 이렇게 했더니 오차가 줄어들고 정확한 면적을 구할 수 있다. 극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 이게 이 공간의 면적 스퀘어 S다 하는 거야. 이게 정적분의 개념이야. 하나도 어렵지 않지. 아, 정적분은 원래 탄생이 뭐야? 넓이를 구하는 데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야. 여러분 생각하기에 적분이 부정적분이 있으니까 미분 생기고 적분 개념 생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 아니야? 아니야. 개념은 정적분의 개념이 미분의 개념보다 한 400년에서 500년 정도 빨라요. 전혀 다른 개념이야. 미분의 개념, 변화율에 대한 공부, 넓이를 구하는 아이디어에서 정적분의 개념이 나왔는데
훨씬 빨라. 정적분의 개념이. 그런데 나중에 계속 정적분 값을 구하다 보니 얘가 부정적분 값하고 관계가 있고, 부정적분을 봤더니 얘가 미분하고 관계가 있어서 맨 마지막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한 거야. 증명한 거고. 이해돼? 개념은 더 빨라요. 정적분의 개념이. 어디서 나왔어? 면적을 구하는 데서, 넓이를 구하는 데서 나온 거야. 정적분의 개념. 그래서 정적분의 활용은 95%가 다 넓이 구하는 얘기야. 이해돼? 제가 원래 탄생 자체가 넓이 구하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쟤를 활용한다는 건 곧 넓이 구하는 거라고. 이해돼? 물론 다른 거 조금 더 있어. 그리고 정적분은 태생이 어떤 값이 포함되어 있어? 잘 봐. 극한, 리미티드의 개념과 시그마 개념이 같이 합쳐져 있는 게 정적분의 개념이야. 원래가. 아이디어. 이해되니? 그래서 이 정적분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럼 이 넓이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라고. 인티그럴. 어디?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x가 a에서 b까지 함수, 어떤 함수? y는 fx. fx dx. 이게 이 넓이가. 이해돼요? 그 대신 이제 정의 내릴 때 개념을 잡아야 돼. 자, 개념을 잡을 때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 정의를 내리는 거야. 이 함수가 이렇게 x축 밑에 함수 정의 안 내려. 정적분의 정의는. 이해되니? 정의할 때부터가 fx, x축 다 위에 있는 함수로 정의를 내리고, x가 a에서 b까지. a, 아래 끝. b, 위 끝. dx. 이거는 여러분이 부정적분에서 봤기 때문에 인티그럴 dx. 이해되지? dx. 그래서 dx의 의미가 뭐냐? 이 x를 잘게 쪼갠 그 하나를 dx라고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이 잘게 쪼갠 dx를 다 얘가 합해라 하는 뜻이야. 적분의 의미가. 이해되지? 이게 수학적인 무슨 기호라고? 인티그럴이 더해라의 의미. 시그마. 더해라. 둘 다 더해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얘는 이산값. 그래서 수열. 이런 애들을 값이 하나 떨어져 있는 애들을 뽑는 게 시그마. 인티그럴은 하나 쪼갤 수 없는 그런 애들을 다 모으는 게 인티그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정적분의 정의는 어디에서 나왔다? 면적을 구하는 데서 나왔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정적분 값. 자, 그러면 부정적분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인티그럴 fx dx고요. 정적분은 어떻게 생겼어?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야. 딱 봐도 부정적분하고 정적분하고 구분할 수 있지. 차이가 뭐야? 아래 끝, 위 끝이 있으면 정적분, 아래 끝, 위 끝이 없으면 부정적분.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적분을 배우고 나면 처음에 어디를 눈여겨보겠어? 아래 끝, 위 끝이요. 이해돼? 좀 이따가 배우게 되는데 이제 아래 끝, 위 끝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게 되면 정적분도 모양이 한 3가지 정도의 모양이 있다. 그러면 그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렇게 돼요. 자, 실제 이런 정적분은 값이 어떤 K값이 나올 거야. 상수. 이 면적을 숫자로 이렇게 딱 넣어. 그거 100, 그거 35, 이런 식으로. 이해돼? 정적분 값은. 왜? 이 면적을 이제 숫자로 딱 얘기한다고. 이해되죠?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런 정적분이 또 부정적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나중에 미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적분의 정의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할 때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를 함수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 실제 값이 어떻게 구해지느냐? fx의 한 부정적분인 라지 fx 해놓고 a에서 b까지. 그래서 이 값은 계산은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값으로 구해야 된다. 아,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이에 의해서 정적분 값이 구해지네. 그래서 부정적분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적분은 부정적분을 해야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값이다. 이거 함수값. 이거 함수값. 함수값에서 함수값을 빼니까 상수 k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정적분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fx dx 값을 구하는 것을 함수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닫힌 구간 a, b를 적분 구간이라고 하고 적분 구간 닫힌 구간 a, b a를 아래 끝, b를 위 끝이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용어로 치자면 적분 구간 a에서 b까지 닫힌 구간 자, x가 뭐야? 적분 변수, 적분의 대상이 되는 변수. 꼭 x가 아니야. 뭐 t도 있고 y도 있고 j도 있고 뭐 다 넣을 수 있어. x. 이 fx를 뭐라고 해? p 적분함수. 적분의 대상이 되는 함수 fx. 적분 변수 x. 적분 구간에 닫힌 구간 a, b. 이해됐죠? 이렇게 용어부터 해야겠죠. 실제 정적분의 계산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음이 성립한다. 인티그럴 a에서 a까지 fx dx. 면적 얘기거든요. a에서 a까지는 면적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직선이 이전에. 걔는 0이다 이런 거야. 면적이 없다. 0. 이해되죠? 면적이란 건 면이 생겨야 되는데 얘는 선이거든요. 그럼 0이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인티그럴 아래 끝, 위 끝이 같으면 무조건 이 함수가 어떤 함수가 들어와도 0이다 하는 얘기야. 두 번째,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 값은 마이너스 b에서 a까지 fx dx 값이 같다. 정적분은 아까 처음 정의 내릴 때 fx가 양수인 부분에서 정의를 내리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fx의 x축의 대칭인 그래프 y는 마이너스 fx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함수라고 칩시다. 그럼 a 이게 마이너스 fa고요. 여기 마이너스 fb인데 여기가 그럼 면적이 똑같겠죠. 넓이가. 정적분은 얘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얘가 만약 30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돼요. 이해돼? 자, 이제 정적분을 보게 되면 통상 아래끝, 윗끝이 아래끝이 윗끝보다 낮은 값, 작은 값, 윗끝이 큰 값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지만 뭐 꼭 일반적이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인티그랄 0에서 2까지 이렇게 해서 fx, dx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2에서 0까지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 구해보게 되면 얘가 어떤 값 k 이렇게 나오면 얘는 마이너스 k가 답이 돼. 이해돼? 그래서 얘는 뭐냐? 아래 끝, 위 끝을 바꾸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 하는 얘기. 이해돼요? 그래서 정적분 값 k는 양수, 음수를 가질 수 있어요. 다 가질 수 있어. 그럼 정적분이 음수 값이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아까 면적에서 원래 개념이 출발할 때 면적이 음수가 될 수 있어? 개념 잡을 때 우리가 fx를 양수 부분 x축 위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x축 밑으로 가는 친구는 마이너스의 개념. 이해되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밉은 도함수의 활용 중에 속도, 속력의 차이. 속도는 뭐예요? 방향이 있고 속력은 방향이 없잖아. 그래서 속력은 V의 절대값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음수가 없단 말이야. 속력은. 그러나 속도는 플러스 값도 같고 마이너스 값도 가져요. 맞아? 그 말은 뭐야? 진짜 마이너스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숫자 음수야? 아니지. 방향을 의미한다. 이해돼? 그러면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얘기는 면적이 발생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X축 밑으로 간 면적이 양수 위로 간 면적보다 많다라는 의미야. 이해되지? 여러분, fx가 맨날 이렇게 양수 부분만 있는 함수가 있어? 아니잖아. 그냥 일반적인 fx 여러분 그림 그려라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리면 x축 위로 올라오는 친구도 있지만 x축 밑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 면적은 정적분에서 플러스의 개념으로 나오고 얘는 정적분에서 마이너스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 둘을 또 상쇄시켜 버린다고. 이해돼? 그럼 이쪽 면적이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만약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하면 인티그럴 알파에서 감마까지 얘가 fx예요. fx dx는 얘는 플러스 얼마 이런 값이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정적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정적분이 마이너스 나왔다고 이상할 거 전혀 없어요. 아, x축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해되죠? 정적분. 예. 오늘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정적분의 탄생, 정의 어떻게 나왔냐? 뭐라고요? 면적 넓이 구하는 데서 나왔다. 그래서 정적분은 기본 개념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어떤 개념이 들어왔다고? 극한의 개념과 시그마 개념이 같이 들어와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볼 게 뭐냐? 정적분의 성질. 이거는 우리가 부정적분의 성질에서도 배운 것 똑같아요. 그럼 어려울 거 없겠네. 자, 부정적분의 성질 공부할 때 제가 극한, 리미티드 대 아까 시그마 인티그럴의 성질을 같이 얘기했었죠. 이 시그마 인티그럴은 더해라는 수학 기호니까 얘가 성질이 닮아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그럼 성질이 뭡니까? 세 가지 성질이 있다 그랬죠? 부정적분. 뭐? 실수배가 성립된다. 덧셈에 대해서 성립된다. 뺄셈에 대해서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곱셈, 나눗셈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마찬가지로 정적분의 성질, 부정적분의 성질과 똑같아요. 실수배가 성립된다. 덧셈에 대해서 성립된다. 뺄셈에 대해서 성립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티그럴의 성질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부정적분이든 정적분이든. 자, 정적분의 성질. 두 함수 fx, g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자,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k, fx, dx. 이 k가 실수거든요. 앞으로 끄집어내서 k 곱하기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랑 같다. 실수배가 성립한다. 네. 두 번째,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플러스 gx, dx. 그러니까 이건 뭐냐? fx라는 함수가 있고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더했더니 뭐 새로운 함수가 된 거예요. hx라는. 이해돼? 얘를 a에서 b까지 적분해 본 값은 각각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gx, dx. 각각 fx에서 a에서 b까지 적분하고 g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값을 더한 값과 같다. 덧셈에 대해서 성립한다. 뺀 함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실수배 성립, 덧셈에 대해서 성립, 뺄셈에 대해서 성립. 인티그럴은 그러니까 곱셈에 이렇게 줄 수 없다고. 다 덧셈으로 연결해서 각각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극한, 리미티드는
곱셈에도 성립하고 나눗셈에도 성립하기 때문에 다 줄 수 있는 거야. 리미티드는.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정적분의 성질 두 번째가 중요하죠. 뭡니까? 함수 fx가 있어요. 세실수 a, b, c를 포함하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a, b, c의 대소관계는 상관없이 다 성립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인티그럴 a에서 c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c에서 b까지 fx dx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랑 같다. 예. 이 말. 두 번째. 예. 정적분의 성질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친구를 간단하게만 다시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B예요. 여기가 C입니다. 그럼 여기는 FA, 여기는 FC, 여기는 FB,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인티그럴 A에서 C까지 fx dx. 그럼 어딜 얘기하냐면 여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1번 구간이라고 칠게요. 이해되죠? 얘 더하기 인티그럴 C에서 B까지 fx dx요. 얘는 그럼 여기 2번 공간이라고 할게요. 이해됐죠? 1번과 2번을 더하면 얘는 결과적으로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가 된다고. 1번 구간 더하기 2번 구간은 당연히 이거 원래 면적과 같다 하는 얘기야. 이해돼요? 인티그럴 2에서 3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3에서 5까지 fx dx는 인티그럴 2에서 5까지 fx dx랑 같다 하는 말입니다. 이해되죠? 정적분의 성질입니다. 자, 정적분의 우리 개념을 배웠고 성질을 배웠으니까 정적분 실제 계산하는 것, 정의이 되는 것,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 한번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필수형이 1번에 1번 인티그럴 0에서 a까지 3t의 제곱 마이너스 4dt가 0을 만족시키는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정적분 계산하라는 얘기죠. 자, 한번 보면요. 다시 한번 여기 1번을 쓸게요. 인티그럴 0에서 a까지 3t의 제곱 마이너스 4 dt 이 값이 0이 됐대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t에 대한 함수 적분하라는 거죠.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a까지. 자, 그러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부정적분 어떻게 생기겠어요? 부정적분 라지 fx, 라지 ft 어떻게 생겼겠어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c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해돼? 이게 라지 ft예요. 그럼 우리는 이 정적분 계산값이 어떻게 된다고?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 0이거든요. 이해돼요? 자, 정적분 계산할 때는요. 이 C, 적분상수 C가 의미가 없어져요. 왜? 앞에도 C가 생기고 뒤에도 C가 생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 걸 뺄 거기 때문에 C는 C랑 소거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적분 계산할 때는 적분상수 C를 의미를 부여 안 해도 된다고. 다 사라질 거니까. 이해돼? 앞에서도 생기고 뒤에서도 생겨서 빼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앞에만 신경을 쓰면 되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4A에서 플러스 C가 있지만 빼주면 되고요. 0은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0이죠. 그래서 이 값이 0이란 말하고 같은 겁니다. 이 문제는. 이해되죠? 그러면 A에 대한 3차 방정식을 풀라는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거 A로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고 그러면 A가 0 또는 A제곱이 4인 거잖아.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마찬가지로 A는 마이너스 2 또는 A는 2가 되죠. 그래서 해는 뭐냐? A는 0, A는 마이너스 2, A는 2. 이 중에 양수 A 값을 구해. 그럼 A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결론은 3차 방정식. 자, 두 번째 정적분 계산을 좀 봅시다. 자, 인티그럴 0에서 2까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a dx. 3차 함수네요. 얘는 인티그럴 a에서 2까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a dx를 만족시키는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해. 이걸 만족시키는 a가 하나는 아닌가 보네. 이해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적분의 개념으로 치면 여러분 이 친구의 그래프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증가 감소 증가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될 거고 얘는 근을 어떻게 가질까요? 근을 0을 근을 갖고요. 2를 근을 갖고요. A를 근으로 가질 거예요. 그럼 A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 무슨 말이냐?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A가 변수잖아요. A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A가 0일 때, A가 2일 때는 특별한 애가 되는 거니까 그 기준으로 어떤 개념이 돼요? 그러면 처음 A가 0보다 작을 때가 있겠고 두 번째, A가 0일 때도 있겠고 세 번째, A가 0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을 때가 있겠고 네 번째, A가 2일 때가 있겠고 다섯 번째, A는 2보다 클 때 이렇게 총 5가지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고등학교 왔으면 이렇게 변하는 수, 변하는 A의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지. 자, 이제 첫 번째 A가 0보다 작다는 건 X축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된다 하는 뜻이야. 이해되죠? 자, 두 번째 A가 0이면 이거 첫 번째 개념일 때 이렇게 생긴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A가 0이면 0에서 중근을 가져요. 그리고 2를 갖죠. 그럼 어떻게 지나가야 돼? X축이. 아마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나가야 여기가 0을 중근을 갖고 여기 2를 가지는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X축이 이런 3차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라고. 이해돼? 이게 뭐야? 두 번째 A가 0일 때. 그럼 A가 0과 2 사이 세 번째 경우는 X축이 또 어떻게 지나갈까? 세 번째 경우는 또 이렇게 지나가겠죠.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2. 이해되죠? 네 번째 A가 2면 X축이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A가 2라면 이렇게 지나가지 않겠어요? X축이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0이고 2가 중근을 갖겠다. 이해되죠? 그 다음 A가 2보다 아예 커버리면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다시 X축은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A가 될 거다. 이해됐어요? 결국은 A가 0과 A가 2에서는 저 극대값 X축이 극대값을
예, 접하거나 극소값을 접하는 경우 나머지는 다 예, 세 개의 근을 갖도록 가운데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이거 빨리 생각해 보면 되니까요. 요 의미와 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선 특별한 A가 0일 때, A가 2일 때부터 한번 특별한 경우를 먼저 생각합시다. A가 0일 때는 아까 X축이 어떻게 갔다고요? 요렇게 가서 여기가 0, 여기가 2란 말이야. 자, A가 0일 때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빨리빨리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잘 본단 말이야. 예. 왜? 맨날 거기서도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빨리빨리 파악해야 문제를 잘 푼단 말이야.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A가 0일 때야.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자, 좌변식은 어디 값이야? 여기 넓이에 해당된다. 이해돼? 정적분 값이. 자, 우변을 봐요. A에서 2까지니까, 뭐야, A가 0이니까 0에서 2까지잖아. 숫자가 똑같고 함수가 똑같잖아. 그럼 뭐야? A는 0? 성립하네. 맞아? 왼쪽 식과 오른쪽의 식이 맞아. 그럼 얘가 성립해. 오케이? 이해돼. 답이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이제 A가 2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A가 2가 되면 그래프가 여길 지나는 게 아니라 어딜 지나가요? 여길 지나간다. 여기. 여기 지나가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왼쪽은 0에서 2까지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넓이. 맞아? 왼쪽 식은. 그럼 저 오른쪽은 A가 2이기 때문에 인티그럴 2에서 2까지지. 그럼 오른쪽 식은 얼마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잖아. 인티그럴 A에서 A까지는 0. 이건 0이 나오지 않지. 이게 값이 나온다고. 상수 K. 답돼요. 틀렸죠? 그러면 A는 이건 답이 될 수 없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이 두 가지를 봤으니 이제 나머지 세 개를 보자고. 자, 나머지 세 개는 뭐야? X가 무조건 이렇게 가운데 지나간다. 이해됐어요? 자,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0, 여기가 2란 말이야. 자, 0에서 2까지야. 0에서 2까지 좌변식은 여기 얘기하는 거야. 1번 공간. 맞아? 그럼 2번은 A에서 2까지지. 같은 함수야. 이 값이 같을 수 있겠어? 오른쪽 식은 예를 들면 이 공간이 1번 공간이고 이게 2번 공간이면 오른쪽 식은 1 더하기 2를 얘기하는 거고 왼쪽 식은 2번만 얘기하는데 1 더하기 2번 공간하고 2번이 같아요? 같을 수가 없지. 1번이 어떤 공간을 차지하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다는 건 성립하지 않아요. 맞아? 자, 이제 A가 0과 2 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A, 여기가 2 이렇게 되잖아. 자, 1번 0에서 2까지야. 0에서 2까지니까 좌변식이 얘가 1 더하기 2가 되네. 이해되죠? 0에서 2까지니까 이해돼? 그럼 오른쪽 A에서 2까지. 이 오른쪽이 2번 공간이 되겠네. 1 더하기 2와 2번이 같아요? 같을 수 없다고. 그래서 A가 0과 2 사이에도 답이 없어요. 이해됐어? 세 번째, A가 2보다 크면 이렇게 되겠지. 0이고 2고 여기가 A란 말. 이해돼? 자, 0에서 2까지 얘는 좌변식은 1번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변식은요. A에서 2까지. 그런데 이건 A가 더 크죠? 그럼 얘는
2에서 저기 숫자를 바꾸면 2에서 a까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자, 생긴 거 봐요. 정적분 뭐야? x축 1번은 양의 값으로 나올 거잖아. 2번은 음의 값으로 나와. 마이너스 붙여줘. 같을 수 있겠네. 어떨 때? 1번과 2번 면적이 똑같다면 같을 수가 있겠네. 그 아이디어. 여러분, 3차 함수의 성질상 A가 얼마면 이 넓이가 똑같은 값일까요? 3차 그래프의 성질을 생각해봐. A가 얼마? 3차 함수 대칭이 돼야 된단 말이야. 누구? 점대칭 도형이야. 어디? 변곡점에 의해서. 여러분 싹 지나갔더니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대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A고 여기는 A일 수밖에 없어. 변곡점 여기야? 0까지 떨어진, 이만큼 떨어진 높이야? 이만큼 떨어진 얘 4. 이해됐어? 이건 그냥 3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로 유추하라고 직관적으로. 이거 막 고하고 있지 말고. 이해돼? 그래서 얘 때는 성립하는데 특별히 A가 4일 때 성립하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A는 0, A는 4 이렇게 두 가지 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4 더하기 0, 4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니? 이런 의미예요. 자, 잠깐 쉬었다 문제를 풉시다. 오늘 정적분의 정리. 정적분의 성질과 계산이에요. 자, 필수형 2번에 1번 봅시다. 함수 fx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에 대해서 인티그럴 2에서 3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티그럴 0에서 3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티그럴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fx dx 값을 구하시라. 자, 정적분의 성질 우리가 배웠지만 2에서 3까지, 0에서 3까지,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아래 끝, 윗 끝만 한번 보세요. 2에서 3까지, 0에서 3까지,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통상 아래 끝, 윗 끝 봤을 때 작은 값에서 큰 값, 작은 값에서 큰 값. 근데 얘는 큰 값에서 작은 값 가고 있죠. 그러면 이 친구를 바꿔보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인티그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x dx가 되겠죠. 그럼 앞에는 그대로 쓰면 인티그럴 2에서 3까지 fx dx예요. 마이너스 인티그럴 0에서 3까지 fx dx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덧셈, 뺄셈은 순서 바꿔도 되잖아. 그럼 이 친구를 이 뒤로 이렇게 빼면 자 2에서 3까지고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를 더할 거니까 이 두 개는 더해서 어떻게 될 거야?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이해돼?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fx dx에 마이너스 0에서 3까지 fx dx란 말이야. 이 친구에서 0에서 3까지를 빼면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dx를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어렵지 않지? 네. 정적분의 성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 세 가지 값 정적분의 차를 쭉 계산한 값은 이 값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fx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값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해서 이 친구 dx가 되겠다. 예. 얘의 부정적분. 부정적분 뭐예요? 4분의 1의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 될 거죠. c는 상관 안 해도 돼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럼 0 넘은 0이죠? 그럼 0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앞에가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결국 이렇게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나요? 맞나요? 이해돼? 정적분값이 마이너스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x축 밑으로 내려가 있구나.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fx가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거나 작을 때 2x 플러스 1, 뭐 직선이겠죠? x가 0보다 클 때는 3x제곱 플러스 1, 얘는 2차 함수다. 1차 함수다가 0 지나서 2차 함수가 되겠다. 자, 얘에 대해서 인티그랄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fx dx. 결론적으로 이 함수 자체는 0보다 작을 때는 2x 플러스 1을 적용받을 거고 0보다 큰 범위에서는 3x제곱 플러스 1을 적용받을 거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니까 이 친구를 나눠서 해야 되겠네.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fx dx. 여기에 0에서 3까지 fx dx로 나눠서 생각할 거고 결국 마이너스에서는 누구? 2x 플러스 1. 그럼 얘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2x 플러스 1의 적용을 받을 거고 fx가 0에서 3까지는 3x제곱 플러스 1. 3x제곱 플러스 1의 dx 적용을 받겠다. 그럼 얘의 한 부정적분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x 해서 얘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가 될 거고요.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x가 돼서 얘는 어디? 0에서 3 값이 되겠죠. 자, 이거는 0 마이너스, 그러니까 0 마이너스 앞에 0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4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 뒤에는 어때요? 3의 세제곱 플러스 3이죠. 빼기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자, 이거는 앞에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뒤에가 30이 되나요? 그래서 28이 됩니까? 연산하면? 맞아요. 예. 여러분, 정적분 배우고 나면 처음에는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 예,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필수형 3번을 볼까요?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정적분. 예, 우리가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들도 엄청 많이 보기 때문에 절대값이 있는 친구들은 예,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봅시다. 자,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 dx예요. 절대값 가우스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접근해야죠? 절대값 어떤 함수든지 절대값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기본 큰 틀, 뭐 구간을 나눠라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구간을 어떻게 나누는 거야? x-2가 0보다 클 때와 x-2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눈 거. 곧 이 말은 x가 2보다 같거나 클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로 생각해라 하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
fx를 x 곱하기 절대값 x-2라고 보면 이제 fx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x가 2 이상에서는 얘가 그냥 플러스가 될 거니까 x 곱하기 x-2가 돼요. x가 2 이상에서는. 그 다음 x가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 마이너스 x 곱하기 x-2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예. 아까 구간 나눠진 함수로 같이 이해하면 된다고. 그럼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친구.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나누라고요? 2까지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x dx랑 2에서 3까지 fx dx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2보다 작을 때가 얘를 적용받을 거죠. 그래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x, x-2 dx가 될 거고요. 여기에 2에서 3까지는 x 곱하기 x-2 dx가 될 거란 얘기죠. 자, 결과적으로 이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되는 거잖아. 제 한 부정적 분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 되겠죠? 얘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 다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어디서 어디까지? 2에서 3까지. 이 계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원래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죠.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분의 2의 2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요 앞에 거 계산을 하는 거지만 이 계산도 빠르게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계산보다는 실제 계산을 빠르게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줄게요. 3을 넣고 마이너스 2를 넣은 걸 빼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죠. 3분의 1에 괄호 쳐놓고 3의 3승 마이너스 2의 3승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요렇게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여기서 여기 뺀 값과 똑같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빨리 하는 것도 왜 중요하냐? 정적분 계산하는 게 이게 연산 쭉 써서 그리고 딱딱 나눠 떨어지기보다는 분수꼴이 워낙 많거든요. 이걸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넣고 뭐 앞에 0일 때는 0에서 마이너스로 시작하는데 혼자 그 마이너스를 잘못하거나 막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계산 빨리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x의 세제곱이죠. 그 말은 2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빼주면 된다고요. 이해됐죠? 자, x제곱이죠. 이제 플러스니까 이건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빼주면 이게 빠르다고. 이건 8이고 마이너스 얘는 9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얘는 4고 2를 뺄 거니까 얘는 3이 되니까 결국 이 값은 얼마라고요? 0. 이해됐어요? 그럼 얘 이렇게 하면 3의 3승 27에서 8을 빼요. 19. 그럼 3분의 19 마이너스 9에서 4를 빼. 뭔가요? 15를 빼면 3분의 4가 되나요? 결국 이 값은 3분의 4. 2를 더할 거죠? 그래서 얼마? 이 친구는 3분의 4가 됩니까? 계산이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자, 얘를 볼게요. 얘는 여러분 이 친구를 이제 fx gx라고 할까요? gx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인티그랄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gx dx를 풀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전체가 절대값이 되어 있는 친구잖아.
이 친구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프. 자, 안에가 어떻게 생겼냐? 3x 제곱 마이너스 6x의 절대값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원래 절대값 말고 한번 생각해 보면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되는 애야. 그럼 얘는 원래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볼록해서 x축 어디 지나가요? 0과 2를 지나가는 친구죠. 이해되죠? 그런데 얘를 절대값을 씌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지워지는 친구죠. 자, 그럼 뭡니까? 얘가 지금 얘가 어디서 어디?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하래. 정적분을. 그럼 얘는 요 부분, 여기 마이너스 1, 요 부분, 그 다음 4, 요 부분까지 하란 거야. 이해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서 0하고 그 다음 0에서 2하고 그 다음 2에서 4로 나눠야 되겠네. 함수가 달라지고 이해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은 원래 친구, 왜 양수값을 가지는 친구니까 원래 절대값을 뺀 3x 제곱 마이너스 6x dx가 될 거고, 여기는 자, 0에서 2까지는 얘가 반대로 꺾어 올렸죠. 그럼 마이너스 붙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dx가 될 거란 얘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정적분 하라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0에서 2까지, 2에서 4까지 이렇게 구간 나눠서 정적분하면 된다. 자, 얘부터 보면요. 얘 한 부정적분 라지 fx는 어떻게 된다고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되나요? 어디서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반대죠?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어디서 어디? 0에서 2까지. 그 다음 다시 이 함수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2에서 4까지.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겠죠. 0이고요.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1. 이거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결론적으로 이 값은 4가 되나요? 자, 두 번째요. 얘는 0은 0이니까 2만 신경 쓰면 되죠.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8이고 12인가요? 얘도 4네요. 이해되죠? 자, 여기 볼까요? 얘는 4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에 4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뺀 친구가 되겠죠. 4의 세제곱 64인가요? 64에 8을 빼면 56이 됩니까? 여기는요. 16에서 4를 빼면 12, 3이니까 마이너스 36이 돼요. 결국 이 값은 20입니까? 그럼 4 더하기 4 더하기 20이요. 결과적으로 28이 됩니까? 28 맞아요?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저도 워낙 연산 같은 거 가끔 많이 틀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연산 좀 틀리는 친구들은 정적분에 와서는 다시 또 연산 실력이 확 드러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렵게 해서 문제를 푼 건데 계산해서 실수해서 틀리면 안 된단 말이야. 치명적이야. 그럼 수능에서는 자기가 아는 문제 틀리면 그거는 진짜 무두고 그냥 막 대학 다니면서도 생각나고 잠마다 돼. 네. 그걸 틀릴 수가 있어 막 이러면. 필수 유형 4번.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정적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주기함수. 자, 주기함수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우리가 배운 주기함수 뭐 있어요?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 대표적인 주기함수 뭐가 있어요? 삼각함수가 있죠. 이런 주기, 반복되는 함수들, 이런 친구들의 정적분 값은 그 주기성을 잘 활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함수요. 연속함수에 동그라미 치는 거죠. 자, f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요. 그러니까 구간 2에 대해서 이렇게 직선 1차 함수가 되고요. 2에서 4까지 구간 2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근데 a가 있네요. 자, fx는 fx 플러스예요. 딱 이게 주기함수 나타낸 거. 주기가 얼마다? 지금 0에서 4. 4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주기가 4인 주기함수다. 이런 얘기죠. 반복된다 이런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한번 쫓아가 볼까요?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라고 하면 0에서 2까지, 여기가 4까지라고 봅시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요. 플러스 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란 건 기울기가 좀 급격하게 요렇게 내려오는 친구겠죠. 이해돼요? 급격하게 내려오면 2일 때 얼마를 갈까요? x값이 2일 때. 마이너스 5요? 2 집어넣으면? 그럼 뭐야? 쭉쭉쭉 갔더니 쭉 가면 얘가 마이너스 5랑 만난다.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란 얘기죠. 0은 포함. 그럼 0은 포함. 2는 포함하지 않은 그런 구멍이 뻥 뚫린. 이해되죠? 자,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다고요. 그런데 얘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함수니까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오케이. 그럼 2를 넣은 때 값하고 얘가 2를 넣은 값이 같아야 되는 거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연속함수. 2 집어넣어 봅시다. 얼마예요?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바로 나오죠. 답이 마이너스 5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A 결정 마이너스 5 붙어 있겠죠? 예. 얘가 마이너스 5면 여러분들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6이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1은 여긴데 마이너스 6에서 꼭지점을 갖고 아래로 볼록한 친구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의미냐면 점선으로 표현하면 요런 2차 함수다 이런 거죠. 이렇게 올라오면서 올라가야 될 거야. 그럼 파일 때 어디까지 갈까? 4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니까 어디겠어요? 3 아니겠어요? 이 라인하고 딱 맞겠지. 이해됐어? 요렇게 왜냐하면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럼 얘는 직선 내려와서 2차 함수 올라가고 직선 내려와서 2차 함수 올라가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 요쪽도 마찬가지지만 이해됐어요? 아, 그래프 개념. 자, 어떤 애인지 알겠어요? 주기함수. 오케이. 자, 이제 파악이 됐으니 자, 얘가 인티그럴 9에서 11까지 fx dx란 말이야. 그러니까 0에서 4까지, 4에서 8까지 똑같은 애란 말이야. 그럼 얘는 4, 8 이런 거 빼줘도 같은 값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4를 빼면 어디서 어디야? 5에서 7까지 fx dx랑 같단 말이야. 이 값은. 주기함수니까. 그럼 4를 더 빼. 그럼 어디야? 1에서 3까지 fx dx란 말이야. 이해되니? 이게 서로 같은 값인 거 알겠어?
적분 구간은 이만큼한 구간이고 9에서 11이니까 이해되죠? 죄송합니다. 결론은 인티그럴 9에서 11까지 fx, dx들은 fx가 주기함수이므로 이 값은 인티그럴 죄송합니다. 1에서 3까지 fx, dx랑 같다. 얘가 봤더니 1에서 3까지는 그럼 1에서 2까지는 얘고 2에서 3까지는 얘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결국 이 친구 계산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인티그럴 1에서 2까지 f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dx가 될 거고요. 2에서 3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 친구의 정적분을 하면 된다고. 이해됐죠? 이제 다 했잖아. 그럼 어때요? 얘의 부정적분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어디서 어디까지? 1에서 2까지 플러스 얘는 어때요?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의 어디서 어디까지? 2에서 3까지. 이해됐죠? 자, 집어넣으면 계산 빨리 마이너스 2에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에 2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게 앞부분 계산이고요. 플러스 3이는 3분의 1에 3의 3승 마이너스 2의 3승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의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4 빼기 1인가 3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 되나요? 1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이에요. 이 값은 앞에 친구 마이너스 3이요. 플러스 뒤에는요. 얘가 27에서 8을 빼니까 19인가요? 3분의 19 마이너스 9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5인가요? 그 다음 1이니까 마이너스 5 10을 빼는 거니까 30을 빼는 3분의 30을 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됩니까? 자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분의 20이 돼요? 맞나요? 네. 결국 뭡니까? 1에서 3까지면 이 아래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음수값이 나온다. 이해돼요? 마이너스 3분의 20이요. 개념 3. 우리가 함수 자, 우리 수업이 얼마나 남았죠? 2월달 마무리하는 동안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금, 그 다음 주 화요일 4번 남았죠? 4번 안에 요거 뭐 다 마무리하는데 지장 없고요. 그러면 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이 정적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